폐기물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이 대책이 없는 것들이니까 요거에 대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화재 기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화재 방지. 네. 그러면은 화재 방지 기술이 국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이 얼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네. 그거 좀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질문을 받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개통 이슈 부분은 사실은 분산전원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ESS 시장이 말씀대로 완전히 죽어있다 보니까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좀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뺀 거는 사실은 이제 개발 이슈만 좀 약간 중점적으로 했었던 건데 사실은 이제 제품에 대한 이슈가 지금 태양광 쪽으로 많이 있는 상황인 게 주 기기들이 지금 현재 다 중국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 뭐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대부분 지금 중국에서 이제 셀이 이제 태양 전지가 생산이 되고 그 셀을 한국에서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해서 한국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 태양광 모듈을 한국 공장을 짓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다들 다 망했어요,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에 몇 군데 빼고는 중소 모듈 공장들이 다 사업을 접거나 혹은 이제 뭐 매각이 돼서 이제 대기업들 공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도 캐파에 태양광 모듈 공장을 세우기에는 너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 내수 수요만 가지고서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했을 때 사실은 수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수출을 한다 했었을 때 사실은 이번에 이제 뭐 미중 갈등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탑티어로 지금 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 어느 시점에 정부에서 저는 역할을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하나큐셀 말고도 사실 설비는 거의 다 똑같거든요. 공장에 대한 설비는 기계 설비는 거의 다 똑같아요. 모듈 공장. 근데 브랜드 이미지는 이제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갖고 있고 미국에서는 중국산 모듈 안 쓰잖아요. 아직도. 앞으로도 안 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간에 정책적으로 국내 중소 모듈 업체들이 미국 쪽에 판매를 할 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고 대기업들 위주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적으로도 필요한데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하라고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좀 시간이 걸릴까요? 그때 한번 네. 만들어 보십시다. 폐기물 관리 예, 마지막으로 이제 리사이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책은 좀 전무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리유즈를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리유즈를 하고 있는데 패널도 리유즈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뒤에 이제 효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리유즈보다도 이제 개발도상국 쪽으로 리유즈가 추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좁은 땅덩이에 효율 낮은 모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그쪽으로 재수출 쪽으로 좀 가다가 제가 하나 추가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터리가 이제 뭐 건강한 배터리가 세분된 건강한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성능이 떨어지죠. 무조건 성능이 떨어지죠.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는 관점에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기술가 있을 것 같아요. 성능이 떨어진 배터리를 일부 좀 성능을 보고시키는 기술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걸 미리 예측을 해서 아예 좀 무리하게 일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배터리 성능을 끝까지 쓸 수 있게끔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 하나는. 그리고 만약에 성능이 떨어진 배터리가 들어왔을 때 얘는 처방약으로 줘서 처방하듯이 좀 처방을 하면 성능이 일부 복원이 돼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용량을 확보해서 쓸게끔 해주면 그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는데 저희 회사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유사 업체가 있어요. 렐레번트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즘 대체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화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관제 중심의 어떤 이제 모니터링 중심의 어떤 상황, 상태, 그 다음에 교체 뭐 이런 중심 그리고 어찌 보면은 좀 복잡하게 회로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액티브냐, 패시브냐. 뭐, 말 그대로 이제 액티브 계열의 어떤 BMS라고 해서 비싼 BMS를 제공하려고 해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가격이 문제거든요. 가격 관점에서 보면 패시브, 지금 전기자동차에서 쓰는 게 다 패시브 방식이에요. 패시브형으로 충분히 액티브화된 그 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패시브 상태에서도 그걸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 하지만 일단 그 관점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한정기술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받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저희 회사가 잘 돼서 뭐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화재 문제는 우리 K배터리 경쟁력을 갖추면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 그럼 해결하는 관점에서 많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남한테 주기도 아깝고 어찌됐든 우리 나라가 잘 돼야 예, 일단 우리나라가 잘 돼야 그 기술이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어디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미 다 확인을 했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다 대부분 SOC 개념의 지금 배터리 관리를 하고만 있고요. 저희처럼 SOH 그리고 뭐 임피던스 쪽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스커도 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전할 때 네. 85% 정도 하는 걸 이상적으로 이제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유지 관점에서 보면 뭐 완전히 방전하고 100% 다 써서 그 다음에 충전하면 배터리 무리가 가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어찌 보면 은근히 쓰라 어찌 보면 60%에서 80% 수준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쓴다고 해서 배터리가 뭐 오래 쓰거나 뭐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거는 배터리는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그런 막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단셀 기준 이게 지금 셀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25도 사용 기준에서 2,500 사이클 갑니다. 문제 없어요. 충전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배터리 시스템, 전기자동차 시스템 아까 얘기했지만 배터리 5,000개, 6,000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충반전을 하게 되면 어떤 배터리가 온도 편차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온도 편차가 10도 이상 나게 되면 갑자기 배터리가 성능이 확 바뀌어요. 그게 반복되다. 그러면 그 이상한 배터리가, 그 하나 배터리가 터져요. 터지면 그 옆에 있는 배터리도 터뜨리고 계속 연쇄적으로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화재가 나고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지정된 분들 토론 다 끝났는데 일반 참가인 중에서 혹시 뭐 2차 전지가 됐던 아니 사회자 말고 아니 잠깐만요. 사회자 아닌 자리. 아니 잠깐만요. 사회자 말고 혹시 일반인들 중에서 관심이 있어 뭐 하는 뭐 물어보고 싶다 뭐 이런 그 혹시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아니 그 진행자 말고 일반인 보시면 원래 전공이 아닌데 이 장시간 듣는 거 엄청 고역이에요. 몇 분하고 계시는데. 아니, 30분. 여기 손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않는데. 네. 그 우리 우리 디자이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야 디자이너인데요. 저는 이런 그 에너지에 관한 포럼은 처음 와가지고요. 전문적인 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그냥 많이 이렇게 오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 들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이 났던 게 저는 디자이너다 보니까 저는 전통 문화를 계속 끌고 오는 그런 디자이너고요. 한복 디자이너다 보니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하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좀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제가 가진 문제점 중에 하나가 후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후계자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후계자가 뭐 한 30년 전부터 정책적으로 뭔가 모의를 해서 계속 인재를 키워냈으면 아마 한국이 지금 K 문화보다 더 큰 파장을 그 세계에 일으켰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데 지금 이 에너지 제가 포럼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너무 잘해 오셨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옛날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런 뭐 불조심하자 뭐 하자 이런 거를 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심화 문제가 있고 응용 문제가 있다 치면 지금 우리의 이런 과제들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지만
이 다음 세대한테 이렇게 던지는 그런 교육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만 올 게 아니라 만약에 과학에 조금 관심 있는 어린이 뭐 이렇게 몇 명이라도 초대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얘네들은 더 에너지라든지 이게 비상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 아이디어를 자양분 삼아서 현실화시키는 건 어른들이 하고 아이디어는 애들한테 얻는 그런 것들을 연계지어서 가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정리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1분을 아니요. 주시니까 잠깐만. 이거. 중요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그래, 그거 나중에 자세히 가서 하시면 되고요. 자세히 가서 하시면 되고. 지금 이게, 사실은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똑같하십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진단을. 어떤 주제를 갖고 항상 이 토론을 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늘 그 현장에 가서 한 얘기가 딱 하나가 있는데, 모든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제가 늘 그 얘기 있습니다. 이게 책상에서, 이게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도 메카니컬을 안 좋아하는데, 오늘 이렇게 좀 메고 왔습니다만, 책상에서 탁상 공부를 하듯이 이론 가지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4차 사회혁명 시대에서는 속도가 급속도로 발전되는데, 그냥 규제를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이런 수준이 가면 안 되고, 한마디로 규제도 끝에다를 이렇게 된다. 협파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려면 그냥 엄청 풀어나놓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여기 오늘 논의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의 레시피에 저는 불과하거든요. 그럼 이런 레시피를 담아야 되는데, 담으려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나라에 땅을 놓고, 이걸 아까도 분산 전원을 한다면 어떻게 지역 권역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 이게 기본 설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기본 설계가 나와 있고 밑으로 가지를 쳐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없다는 것이고, 태양광 역시 마찬가지. 태양광도 진단을 해보면, 처음부터 그러한 기본적인 권력 자체가 프레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4년 후에 이 엄청난 지금 빚더미 지금 올라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별도로 지금 오늘 토론하고 오신 분들을 단톡방을 만들어서 조금 개진을 좀 해서, 제 나름대로 또 결론낸 건 있습니다. 결론낸 건 있고, 또 우리 김호진 박사께서 결론낸 건 취합을 해서 분명히 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마 영상 쪽으로 들어가서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아까 우리 김기환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 이반할 것이 다 단톡방을 개설해서 아는 의견들이 있으면 그것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 공식적인 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는 게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들 많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